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최근에 이 추악한 인종 문제가 또다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ABC 방송의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카메디 프로 로젠이 또다시 인종 문제에 불을 지폈고, 스타벅스는 어제 전국 8,000개의 매장의 문을 모두 닫고 소위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인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NFL이 인종 문제에 항의하는 선수들이 경기장 내 무릎 꿇기,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수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SOB라는 쌍욕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는 폭언까지 했었습니다. 이 미국의 레이시즘이라는 것, 오랜 어글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휴화산처럼 한동안 잠잠하다가 불시에 터져나와서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종 문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항상 높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BC 방송의 로젠 문제, 그리고 스타벅스의 어제 교육 문제, 그리고 NFL의 벌금 조치 등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레이시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 방송의 로젠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트콤은 ABC 방송의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수익을 올리는 프로입니다. 시청자가 한때는 최고 1,800만 명까지 됐고, 연간 수입이 수십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벌써 오는 가을 개편에 계속해서 이 프로를 편성하기로 결정이 난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주인공인 로젠 바의 트윗 한 줄로 흑인 비하 발언을 아주 저질스럽게 한 것이 밝혀졌는데, 방송국이 이 프로그램의 즉각 중단을 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로젠 바가 한 말은 이런 겁니다. 모슬렘 형제, 유인원 세계의 베이비, VJ, 이렇게 한 줄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은 VJ는 오바마 대통령의 화이트하우스 보좌관을 지내고 아주 시카고 토박이인 밸러리 제렛을 지칭하는 이니셜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이 로젠은 그녀를 모슬렘의 사촌쯤으로 여기고, 그리고 흑인을 모욕할 때 아주 버릇없는 백인들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apes라는 단어입니다. 유인원,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월요일 밤에 밝혀졌는데, 그 다음날 즉각 ABC 방송의 연예 부분 사장이 이 프로그램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발언은 매우 혐오스럽고 매우 불유쾌하고 또 우리 방송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1년 만에 재탄생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주로 백인 가정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카메디를 하고 있는 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주로 보수계 백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젠의 고공 시청률을 축하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막말 한 줄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2화 스타벅스의 어제 교육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있었던 흑인 남성 2명의 체포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전국에 있는 8,000개의 매장의 문을 오후 2시부터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사건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니다. 흑인 남성 2명이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화장실 사용을 원했지만은 스타벅스 측은 커피를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했고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이들을 무단 침입, 트랜스패싱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백인이었다면 체포를 했을까? 이것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흑인 소수계들은 이것이 민권법이 있기 전에 흑백 분리정책 시대로 회귀할 정도로 악몽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비난에 직면한 스타벅스 측은 어제 8,000개의 문을 닫고 인정교육을 시키는데 17만 5천 명이 수강생이었습니다. 이 피해 남성은 필라델피아 시와 협상을 벌여서 각각 $1의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교육받은 과목이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unconscious bias 또는 implicit bias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 또는 암묵적인 편견에 대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racism도 시류를 탑니다. 이 racism, 인종주의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차별, 나도 모르는 편견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는 일단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소가 됐으니까 무의식적, 암묵적 편견도 조심을 하자, 이것도 없애자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지?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전원이 no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이게 모두 사라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편견, 이것도 없애자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비단 스타벅스뿐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작년에 13만 명에게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팅 회사인 PwC도 5만 명에게 교육을 시켰고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큰 회사들이 전국에 449개나 됩니다. 하나의 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인정 문제가 나오니까 매장을 닫고 교육을 받고 있고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효자 프로그램도 없애버린다. 이것이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도 어글리한 인종주의가 버젓이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것이 전혀 아니고 노골적인 면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대배우가 흑인을 공개적으로 유인원 또는 모슬렘에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골목마다 장사를 벌여놓은 커피숍이 흑인을 쫓아낸다. 좀 더 노골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는 일부 NFL 선수들에게 SOB라는 욕을 공개적으로 했고 또 이 나라를 떠나라고 그들에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이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제1수정헌법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기를 소각하는 극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기 소각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한때 법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경기장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인종 문제의 항의를 위한 것,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하는 주장이 강합니다. 이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SOB라고 쌍욕을 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로젠 사건의 피해자인 밸러리 제로스의 말을 우리가 좀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걱정입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친구도 없고 조직도 없는 사람들을 나는 진심으로 걱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5월 30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3월 20년 만에 시청자들에게 돌아온 ABC 방송의 시트콤 로젠 아줌마가 주연 배우의 인종차별 논란으로 결국 종영됐습니다. 로젠은 어제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슬림 형제와 혹성 탈출이 아기를 낳았다, VJ라고 남겼습니다. 로젠이 언급한 VJ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었던 발레리 제럿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이란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젠의 이 같은 트윗은 곧바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BC 방송은 시트콤 제작을 취소했습니다. 코미디언 로젠으로부터 인종차별 공격을 받은 시카고 도박이 발레리 제럿은 이 사건을 교훈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보좌관을 역임한 그녀는 이런 인종주의 공격을 방어할 층과 조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은 그녀를 무슬림 형제 그리고 유인원의 베이비라고 모욕했었습니다.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30일 뉴욕으로 떠나 31일 워싱턴으로 복귀한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논의 의제에 대해선 정확히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대해 여전히 최종 정리 단계에 있다며 비핵화 의미를 두 사람이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들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요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들 관세 대상 품목의 최종 목록은 오는 6월 15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그레이튼스 미주리 주지사가 어제 자신의 전 미용사와의 불륜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결국 사임했습니다. 44살의 그레이튼스 지사는 지난 1월 전직 미용사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이후 6개월 가까이 주지사직 유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검찰의 조사는 그의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레이튼스는 자신의 사임이 6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 문제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가 장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트윗을 통해 아니다, 멕시코는 절대 장벽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안 내고 앞으로도 안 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의회가 새 예산 통과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민주공화 양측은 지난해와 같은 예산 통과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새 예산에서 소셜 서비스 그리고 교도소 예산을 깎을 계획입니다. 50살 난 아들이 70대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이 윈필드에 사는 50세 남성을 76세, 77세 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해자는 마약 중독과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0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90도, 밤 최저 63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기온이 60에서 70도대로 내려가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5도, 토요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9도입니다.